자, 일단 우리가 이미지도 넣고 했기 때문에 제목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직접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본문 내용도 있고 제목도 있고 썸네일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작성자가 우리는 있었죠. 요 정도 한번 받아서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좋아요나 댓글 개수, 조회수 기능을 이제 구현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대신에 이 작성한 날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일단 이 UI를 봤을 때 상단 하나, 하단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세퍼레이터로 지금 선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세퍼레이터 이렇게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작성자 닉네임이 없기 때문에 이메일을 띄워줄 거니까 그 이메일과 create at 날짜를 보여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p 태그 두 개를 넣어 볼게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위드 풀이고 양 끝으로 위치시킬 거니까 플렉스의 아이템스 센터에 justify between 속성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개발자 구디인 그리고 2025년 9월 28일 뭐 이렇게 일단 날짜를 넣어 볼게요.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미지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자, 상단 여기도 두 개를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이제 이미지, 그러니까 썸네일과 제목 보이면 되고 여기는 이제 본문 내용이 보이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는 p 태그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미지, 썸네일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제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. 브랜드 확립에 반드시 필요한 컨셉, 기능보다 의미를 사는 시대. 그리고 이 아이콘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죠. 저 요것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케이스 센서티브라는 아이콘이고 크기는 한 16 정도, 색깔은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개는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플렉스에 플렉스 컬럼 이렇게 주면 되겠죠?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이 부분을 뭐 H3 태그 이렇게 뭐 바꿔도 될 것 같아요. H3 넣고 하이트는 한 64픽셀로 16 정도 이렇게 넣어 놓고 텍스트는 16픽셀, 폰트 세미볼드 좀 두껍게, 그 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주고 두 줄 이상 넘어갔을 때 점점점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라인크램프2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디비전 태그는 제거해 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썸네일 같은 경우도 저는 위드를 한 140픽셀, 하이트도 140픽셀 이렇게 줄 거고 정사각형이니까 에스펙트 스퀘어 속성을 준 다음에 모서리를 조금 둥글게 라지 속성 주고 이미지가 딱 정확하게 꽉 차도록 오브젝트 커버 속성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는 이렇게 UI가 나오는 거니까 이미지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 두 녀석은 플렉스고 아이템스도 뭐 센터 이렇게 줘도 되겠죠. 아니면 뭐 스타트 줘도 될 것 같아요. 갭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미지랑 이 컨텐츠 사이에 약간 간격이 조금 있으니까 갭을 한 4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. UI가 조금 바뀌어야겠네요. 제가 반응형 이미지를 보고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컨텐츠가 여기로 가야 되고 이미지가 여기로 가야 되네요. 이렇게
그쵸?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럼 여기가 이제 플렉스 1로 이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꽉 차게 잡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화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이 두 녀석은 이제 가로로 배치가 되어야 되니까 플렉스 아이템스 센터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스타트 이렇게 줄게요. 그 다음에 본문과 이 컨텐츠 이 부분은 플렉스 컬럼이 들어가겠네요. 세로로 배치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미지 쪽이 갭이 좀 4 정도 들어가야 되고, 이 부분은 일단 빼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. 내용을 조금 복사를 하셔서 자, 이렇게 여러 번 넣고 본문도 조금 바꿔줘야겠죠? 그래서 글씨가 넘치니까 저는 한 3줄 정도일 때 이렇게 점점점 바뀌게 해버리고, 글씨도 약간 그레이 컬러로 넣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 부분도 갭을 똑같이 4 정도 주면은 이제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이트는 핏 이렇게 주면 딱 컨텐츠에 맞게 딱 들어가죠. 이렇게 UI가 뜬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롭을 받아서 전달받은 요 데이터를 바인딩만 하면 되는 거죠. 프롭스라는 이름으로 토픽 데이터를 넘겨줄 거니까 index.tsx 오셔서 여기에 프롭스로 저 토픽을 넘겨주면 되는 거죠. 요 UI를 지금 그리고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.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먼저 해볼게요. 자, 프롭스에 일단 어서를 넣으면 이렇게 UUID가 나오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. 현재 참조할 수 있는 유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빼놓고 진행을 할게요. 날짜부터 넣을게요. 날짜. 자, 프롭스에 create at 넣으면 되는 거죠. 자,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day.js 그 부분을 사용을 해서 포매팅을 진행해 주면 되겠죠. 그래서 day.js 넣고 포맷을 이제 어떻게 시켜줄 건지, 우리가 점을 쓸 거니까 dd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이 나머지 데이터들도 날짜도 잘 들어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제목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프롭스에 타이틀 넣으면 잘 들어가고, 그리고 썸네일도 넣어야겠죠? 이미지 부분. 프롭스에 썸네일 넣으면 되고, 여기는 썸네일 이렇게 알트에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인딩도 끝났어요. 자,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컨텐츠 내용을 넣어줘야 되잖아요. 그죠? 이 부분을.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을 건데,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사실상 될 것 같은데, 프롭스의 컨텐트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제이슨 스트링 파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문자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자, 이 부분을 제이슨 파스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, 넣어도 이제 문제가 되죠. 저 배열 객체 자체가 출력이 되니까 자, 이렇게 출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을 함수로 하나 만들겠습니다. 자, function extract text
from 뭐 컨텐트 요런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, 자 트라이 캐치 문으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. 저 내용을 다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리고 배열에서 필요한 내용이 이렇게 텍스트 부분만 필요한 거잖아요. 나머지 뭐 디폴트 컬러가 뭐 아이디가 뭐고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빼주려고 하는 겁니다. 콘텐츠 파싱 실패 에러 이렇게 출력을 하나 해주고, 리턴 그냥 빈 문자열로 넘겨버리고, 자 콘스트 이제 파싱을 먼저 하는 거예요. 만약에 우리가 전달받는 이 프롭에서 전달받는 컨텐츠의 타입이 처음에는 스트링이니까, 스트링이면 제이슨 파스로 일단 전달받은 이 컨텐츠를 넣는 거예요. 아니면은 그냥 컨텐츠를 출력을 하고, 그래서 여기에 타입이 스트링이거나 뭐 애니 타입의 배열이겠죠. 우리가 저 타입을 일단 다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넣고, 그리고 맥스로 보일 수 있는 글자를 저는 한 200자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두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파싱을 했으니까 이때 요 데이터 배열처럼 들어간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처럼, 그쵸? 배열 데이터가 환산이 되겠죠. 그래서 만약에 자, 어레이에 이 진짜 어레인 참조를 하는 거예요. 어레인지 판별하는 거예요. 요 파싱한 데이터가 어레이가 아니라면 콘솔로 경고를 띄워주는 거죠. 컨텐트 데이터 타입이 배열이 아닙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예외 처리를 해주고, 리턴 해줘야겠죠. 이 함수를 종료시켜줘야 되니까 빈 문자열로 리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. 만약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자 리절트라는 변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, 자 포문을 돌리는 거죠. 콘스트 저는 이제 블락이라고 할게요. 블락 노트를 쓰고 있었으니까. 자 파싱된 데이터에서 이 객체 배열 하나하나가 이렇게 배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for 오버 구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. 이터러블 데이터이기 때문에, 그쵸? 반복 가능한 데이터이기 때문에. 자 하나하나를 블락이라고 하고, 만약에 어레이에 이제 어레이에 이 블락에 우리가 컨텐트 요 부분만 필요한 거잖아요. 컨텐트 요 부분, 컨텐트가 들어간 요 데이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 컨텐트가 배열이면 또 그 안쪽에서 하나의 요소 하나를 차일드라고 받고, 이것도 배열이니까 블락의 컨텐트에서 만약에 차일드 이 부분에 텍스트 이 부분이죠. 요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텍스트가 있으면 저 리절트에 담아주는 겁니다. 문자열을 더해서 하고, 만약에 리절트의 렌스가 우리가 200자보다 크면 이니까 맥스 캐릭터 요 200보다 크면은 잘라야죠. 리절트에서 슬라이스를 0번부터 맥스 차일드 캐릭터처럼 빼고 나머지를 점점점 이렇게 보이게끔 하겠습니다. 그리고 폼은 밖에서 리턴으로 리절트에 트림을 넣어서 앞뒤 공백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잘라서 빼버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함수를 그대로 컨텐츠 부분에 쓰면 되는 거죠. 이렇게 넣으면 실제로 데이터가 짠 하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0자가 넘으니까 나머지가 점점점으로 들어가는 거죠. 네,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콘텐츠만 데이터가 방대할 때 요걸 다 호출해버리면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요 함수를 거쳐서 내용을 짧게 잘라서 한번 진행을 또 해보았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여기 만약에 이 현재 전달된 요 데이터 이 부분을 날짜를 조금 더 뭐 며칠 전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데이제이스 속성 중에 이렇게 렐러티브 타임을 상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뒤쪽에 뭐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하면 이제 뭐 17일 전 이렇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뭐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요거를 쓰시던 앞에 거 쓰시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활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이렇게 일단 해놓을게요. 자, 만약에 이 날짜가 최신 글을 먼저 여기 앞에 띄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매핑을 좀 돌리기 전에 날짜 기준으로 솔팅을 좀 해주면 돼요. 솔트로 각각을 요소를 비교를 해서 create as에서 타임을 좀 조회를 하고 또 new 데이터에서 get time을 좀 조회를 해서 날짜가 좀 빠른 걸부터 순차적으로 보이게끔 하고,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매핑을 좀 이렇게 돌리면 최신으로 작성된 날짜 기준으로 배열이 조회가 됩니다. 그래서 sort라는 함수는 이제 뒤에 있는 요소에서 앞에 있는 요소의 특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뭐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을 할 때 쓰는 함수인데, 이 토픽이 작성된 생성된 날짜 기준으로 뭐 솔팅을 좀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가 이미 퍼블리시된 배열 기준으로 솔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성된 날짜랑 발행된 날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발행된 거 기준에서 생성된 걸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,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작성된 토픽 기준으로 조회를 해본 다음에 바인딩도 해보고 UI도 예쁘게 한번 꾸며 보았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토픽을 클릭을 했을 때 상세 페이지가 보이는 그 화면을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